한 여자가 멀리서 자신과 닮은 얼굴을 한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죠. 그 청년은 합격증을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어요. 해냈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제 채널은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특별한 첫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였습니다. 민우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헬멧을 3번 톡톡톡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버릇이었죠. 안전하게 돌아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루 목표는 40건. 건당 평균 15,000원. 15시간을 일해도 하루 벌이는 2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마저도 반 이상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재혁은 폐암 말기였어요. 수술비로 5천만 원이 필요했죠.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요. 민우는 28년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세린물류그룹이라는 회사 이름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거나 자리를 떴죠. 첫 배달은 여의도 금융가였습니다. 새벽 5시 긴급 계약서를 배달해야 했어요. 고객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10분 늦으면 계약 날아가요. 민우는 한강대교 지름길을 선택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정확히 8분 만에 도착했죠. 고객은 감탄하며 팁 5만 원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 배달은 오전 9시였어요. 삼성동에서 판교까지 반도체 샘플을 운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길이 완전히 막혔죠. 민우는 즉시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누비며 정확히 제 시간에 배달을 완료했어요. 서울지리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였죠. 점심시간 민우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급하게 먹었어요. 동료 라이더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린물류그룹에서 긴급물류 드라이버 채용한대. 연봉 7천만 원, 4대 보험 완비래. 민우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그 회사 이름만 들으면 보이던 표정이 떠올랐죠. 오후 3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향한 곳에는 세린물류그룹 본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 회사만 보면 그러세요? 재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 2천만 원은 입금하셔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일 안에 2천만 원? 불가능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저녁 8시 마지막 배달을 마친 민우는 한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멀리 세린물류그룹 본사에 네온사인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세린물류그룹 채용이라고 쳤습니다. 공고가 떴죠. 마감은 내일 자정.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저 회사를 싫어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우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그는 지원서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서울의 밤은 늘 그랬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어요. 헬멧을 3번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민우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세린물류그룹 채용 공고를 열었을 때 민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긴급물류 전담 드라이버 5명 모집.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서울 지역 배달 경력, 무사고 경력, 고졸 이상 학력. 민우는 야간대학에서 물류유통학을 전공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죠. 그날 밤 병원 휴게실에서 몰래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노트북 화면만 밝게 빛났습니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서울의 모든 골목을 외우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제 시간 배달을 완수합니다. 제출 버튼 위에 커서가 떠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눌렀죠. 죄책감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실기시험은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 가요. 재혁은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세린물류그룹 본사 앞에는 200명의 지원자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민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20년 경력 택배기사, 전직 특수부대 출신, 대기업 물류센터 팀장까지. 민우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 쉬던 모습.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차 시험은 필기였습니다. 물류 시스템, 교통법규, 긴급상황 대처법. 민우는 야간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펜을 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도심 화재 발생 시 최적의 우회 경로를 설정하시오. 민우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언론사 긴급 자료를 배달했던 그날. 그때 찾았던 지름길을 상세히 적었어요. 2차 시험 공고가 붙었습니다. 3시간 내 서울 20개 거점 배송 미션. 각 거점마다 서류를 픽업하고 다음 거점에 전달해야 했어요. GPS와 지도는 제공되지만 실시간 교통 상황은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출발 전 10분간 전체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그는 서울 지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GPS보다 빠른 지름길을 알고 있었죠. 헬멧을 집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3번 톡톡톡 두드렸어요. 그 순간 7층 심사위원실에서 누군가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린 회장이었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지원자들의 주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원자가 헬멧을 3번 두드리는 장면에서 손이 멈췄어요. 화면 확대해 주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에 민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헬멧을 쓰기 전 3번 두드리는 동작. 정확히 25년 전 어떤 사람이 했던 그 동작과 똑같았습니다. 세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우는 출발했습니다. 1번부터 10번 거점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하지만 11번 거점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로 공사로 주요 도로가 막혔죠. 다른 지원자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이면도로로 진입했죠.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심사위원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15번 거점에서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건물 화재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서류는 15층에 있었어요. 민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벗어 던지고 비상 계단으로 뛰어 올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층, 10층, 13층.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층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서류를 받자마자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심사위원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민우는 2시간 47분 만에 20개 거점을 모두 완주했습니다. 2등과 30분 차이. 압도적 1등이었죠.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세린은 민우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 강민우. 나이 28세. 생년월일 1997년 8월 15일.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25년 전 자신이 낳은 아들의 생일과 같았습니다. 합격자 발표장이었어요. 5명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방송이 나왔죠. 1등인 강민우 씨는 회장 직속 긴급물류 드라이버로 특별 발탁되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 지원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세린은 멀리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죠. 민우는 합격증을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렸어요. 해냈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 유니폼을 받았어요. 검은색 점퍼와 새 헬멧. 거울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퀵서비스 라이더에서 대기업 직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오전 8시 30분 출근. 절대 지각 불가. 회장님 전화 통화 중에는 엔진 소음 최소화. 회장님은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오전 8시 20분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세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민우는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차량은 오토바이가 아닌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습관적으로 헬멧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 톡톡톡 두드렸죠.
세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람과 똑같은 동작. 세린의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우의 운전은 부드러웠어요. 세린은 뒷좌석에서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운전 자세, 손의 움직임, 뒷목의 라인. 모든 게 그 사람을 닮았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세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버릇, 헬멧 3번 두드리는 거. 특이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민우는 백미러로 세린을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기원하는 거래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탈 때도 그랬어요. 세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확히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민우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달 일 하셨어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고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세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다르니까요. 아버지 성함은? 한재혁이요. 세린은 실망했어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오전 11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VIP 고객이 긴급 서류를 요청했어요. 1시간 내 판교 본사로 배달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였죠. 민우가 말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세린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 오토바이로 갈아탔어요. 출발 전 습관적으로 헬멧을 3번 두드렸습니다. CCTV로 이를 지켜본 세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3번 두드렸어요.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민우는 경의고속도로 대신 해안도로를 선택했어요.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교통체증을 완벽하게 피했죠. 정확히 57분 만에 도착했어요. VIP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세린 물류를 믿길 잘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세린이 민우를 구내식당으로 불렀어요. 오늘 일 잘했어요. 같이 식사해요. 민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원이랑 밥을 먹다니. 식사가 시작됐어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54살이에요. 세린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정우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폐암이에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동대문구 병원이요. 세린은 그 병원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퇴근 후 찾아가야 했어요.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세린의 일정은 강남구 여러 거점을 도는 것이었어요. 민우는 완벽하게 동선을 짰습니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약속 시간을 지켰죠. 세린은 점점 민우를 신뢰하게 됐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상호 부사장이 비서를 불렀어요. 새로 들어온 기사 강민우라고 했나? 신원 조회 철저히 해. 회장님이 너무 특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 윤상호는 불안했습니다.
25년 전 그는 세린의 약혼자였어요. 하지만 가난한 배달원 정우진에게 세린을 빼앗겼죠. 윤상호는 세린의 오빠 세진과 손잡고 정우진을 쫓아냈습니다. 위장 사망까지 조작했어요. 25년간 그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설마 정우진의 아들이 나타난 건 아니겠지? 윤상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세린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퇴근해요. 개인 일정이 있어서. 민우는 인사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린도 같은 병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채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랐어요. 25년 만에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동대문구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세린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25년 만에 정우진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한재혁 환자를 찾았습니다. 7층 712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린은 거울을 봤어요. 25년 전의 젊은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52세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나를 알아볼까? 712호 병실 앞이었어요. 세린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 수척한 얼굴, 산소 마스크. 하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분명했어요. 정우진이었습니다. 세린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정우진은 잠들어 있었죠. 세린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우진 씨.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정우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세린을 향했어요.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세린아.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세린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살아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25년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어요.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죽은 척했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떠났어요? 정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오빠와 윤상호가 협박했어. 떠나지 않으면 당신과 아이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죽은 척하고 도망쳤어. 세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가? 윤상호가? 정우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상호가 위장 사망을 주도했어. 신원 미상의 시신을 구해서 화재 사고로 위장했지. 나는 아이를 안고 지방으로 도망쳤고 이름을 바꿔 살았어.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민우가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명은 정민준이야. 하지만 강민우로 바꿨어. 너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세린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한 달 동안 매일 만났는데 몰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세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왜 여기? 민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이 아들을 불렀어요. 민우야, 앉아봐. 할 말이 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린과 정우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의 본명은 정민준이야.
그리고 저분이 내 어머니야. 민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세린이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민춘아. 나도 25년간 너희가 죽은 줄 알았어. 내 아버지와 너를 잃고 매년 무덤을 찾아가 울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28년간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윤상우와 내 외삼촌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세린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민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는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간의 삶이 흔들렸어요. 한편 세린 물류그룹 본사였습니다. 윤상우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회장님이 동대문구 병원에 가셨습니다. 강민우의 아버지를 만나러. 윤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과거 자료를 뒤졌어요. 25년 전 위장, 사망 조작 서류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정우진이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은 끝이었습니다. 윤상우는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25년 전 그 일이 들통날 것 같아요. 세진도 당황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윤상우가 말했습니다. 강민우를 제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쫓아내야 해요. 세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장의 사적 감정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문제 삼겠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윤상호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오세린 회장이 신원불명의 직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일부는 윤상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회장의 개인적 감정이 회사에 개입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윤상호는 민우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윤 부사장, 무슨 일입니까? 윤상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사적 판단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강민우를 즉시 해고해야 합니다. 세린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일부는 윤상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폭풍 전야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세린은 연단에 섰어요. 기자들과 주주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오늘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25년 전 저는 가난한 배달원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오빠와 약혼자였던 윤상우 부사장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윤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냈죠. 그리고 한 달 전 제 아들이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강민우 아니 정민준. 제 아들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리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빠는 25년 전 제 가족을 파괴했어요. 위장 사망까지 조작하며 그들을 쫓아냈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세리는 서류를 꺼냈어요. 25년 전 위장, 사망 조작 문서, 뇌물수수 내역, 협박 녹음 파일까지. 윤상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야. 세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조작이라고요? 윤 부사장님이 25년 전 병원 직원에게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을 구하는데 사용된 돈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세리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윤상호 부사장과 오세진 이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정민준을 정식으로 세린물류그룹의 후계자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일부는 놀랐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5명 중 12명이 세린의 제안에 찬성했어요. 윤상호와 세진은 즉시 해임됐습니다. 윤상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세린. 너도 내 아들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두 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죠. 세린은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세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12호 병실이었어요. 민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이 들어오자 민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아니 어머니. 말이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세린은 민우 옆에 앉았어요. 민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25년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된 거죠? 세리는 민우를 꽉 껴안았어요. 25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리는 민우를 불렀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 수술비는 내가 전액 부담할게. 그리고 이 회사의 후계자로 너를 키울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술비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그리고 후계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세리는 놀랐어요. 왜?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28년간 강민우로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정민준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세리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 후 정우진의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민우는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세리는 병원비 전액을 지불했어요. 민우는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여전히 세린의 전속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거야? 이제 후계자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데. 민우는 웃었어요. 조금만 더요. 아직은 이 일이 좋아요. 서울 거리를 달리는 게 자유로워요. 세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인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우진은 많이 회복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민춘아. 내가 헬멧을 3번 두드리는 걸 어머니가 알아봤을 때 기뻤어. 민우가 물었어요. 그 버릇 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우진은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내게 해준 말이 있어. 안전하게 돌아와라고. 그래서 매번 헬멧을 두드리며 약속했지. 꼭 돌아오겠다고.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들을 갈라놨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세린과 정우진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헬멧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3번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여전히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헬멧 너머로 보이는 하늘의 별이 반짝였어요. 2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가까운 가족에게도 전해주세요. 어쩌면 인생 사연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